여름이 깊어가고 매미 소리는 밤낮 없이 요란합니다. 한 줄금 소나기도 이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이고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정옥이 부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동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며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노을의 소망, 여기용. 조용한 산사에 노을이 지고 어둑한 산그림자 툇마루에 오르면 설레는 눈길은 삽장문 밖으로 종종 걸음칩니다. 기다렸지요. 분명 내게 전해줄 말 한마디 전해올 줄 알았습니다. 분홍빛 작은 꽃잎에 맴도는 설레임을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삽장문 지키는 것은 휑한 바람뿐. 한여름 뙤약볕에 꽃을 피운 보람도 없이
잠시 망각 속으로 잊혀진 존재. 그래도 희망으로 머뭇거리는 것은 꽃술에 간직한 사랑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 달고 이제야 존재의 이유에 가슴 아파합니다. 초라한 산사엔 어둠이 내리고 꼭 잡은 두 손에 소망을 담듯 조용한 독경 소리 담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 처서가 내일 모레입니다. 더위가 고개를 숙인다는 절기인데요. 옛적에 만든 절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척척 들어맞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서 여름이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너나 할 것 없이 기다리고 계실 테지요.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비도 많이 내렸고 그 사이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 많았습니다. 유난스럽게 그것들을 들추어 이야기할 마음은 없고요.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음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산행을 포기하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또 산행을 포기하다 보니 계획된 산행을 절반도 마치질 못했습니다. 아쉬움도 크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런 속에서 변명을 하자면 나이도 있고 무리하다 보면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수가 왕왕 있기에 그것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들은 충남문학 여름모에 실린 충남 시인들의 시를 발췌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남문학은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으며 충남 지역의 회원들의 문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인과 수필가, 소설가 등을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작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왔지요. 2024년 여름호는 77집으로 그런 무구한 세월을 담아서 펼쳐낸 종합 문예지입니다. 그 속에서 시인들의 시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구재기 시인의 시 계단 위에서 소개합니다. 계단 위에서 구재기. 모르는 사이에 번거로운 것이 멀어졌다. 흑흑 가쁜 소리를 냈다. 자각하지 않는 호흡이 끊어지자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였다. 왜 그리도 높은 하늘을 꿈꾸어 왔던가. 이루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다. 북받쳐 목이 매게 울던 때가 멈춰선 계단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순간 계단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롭구나 하는데 하늘을 날던 이른모를 새 한 마리 깃털 하나 뽑아내어 그림자를 날리듯 계단 위에 슬그머니 내려놓고 날아갔다. 아직도 놓아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계단은 텅 비어서 오히려 숲속처럼 고요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밀려온 시간들을 실험하기라도 하듯이 쇳끈의 댕그렁거리는 소리로 자꾸만 흔들어댔다. 계단 위에서는 어느 사이 두간두간 끊어지는 어둠이 쉴 새 없이 쌓이고 있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권선옥 시인의 시 마산장날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산장날, 권선옥. 제 너머 사람들이 이고지고 줄지어 고개를 넘으면 마산장날이었다. 콩이며 팥을 지게에 지고 볕이 붉은 장닭을 새끼줄로 묶어 매달고 기름짤 들깨나 내다 팔 열무를 광주리에 이고 흙이 묵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른들을 따라 쫄랑쫄랑 애들도 장으로 갔다. 마산에는 고깃간도 있고 병원이 있었다. 장날은
순댓국도 팔았다. 제 너머 사람들이 쌀 한 대 값 순댓국을 먹을 리 없지만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수증기만 보아도 장바닥 가득 찬 냄새만 맡아도 뱃속에 기름기가 돌았다. 뻥뻥 튀밥 튀는 소리만 들어도 고소했다. 그건 우리도 매 한 가지. 그렇게 우리는 장날마다 포식을 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김명수 시인의 시 벚꽃이 내리는 날 읽어드리겠습니다. 벚꽃이 내리는 날, 김명수. 세상에 이렇게 선물을 주는구나. 며칠 전부터 하얗게 그림을 그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더니 보는 내내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내 외로운 마음 덮어버리고 슬픈 생각도 멀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황홀한 시간을 선물하더니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 충전시키더니 오늘은 바람 속에서 꽃비가 되네. 나는 그 속에서 꽃사람이 되었네. 사람들도 나무도 모두 넋을 잃고 아, 세상에 이런 이별도 있구나.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안겨주는 이별.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 눈물 나는 이별. 나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너의 모든 게 힐링이 되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정식 멋진 인생 들려드립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아리아리 동동 시리시리시리 동동.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도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백지장도 맡으면은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아리랑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시를 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시는 나를 지탱해 오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시를 쓰며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답답한 마음과 늘 나를 괴롭히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시간 나는 대로 시를 쓰며 지나간 시간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다가올 시간을 미리 색칠해보는 시간을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충남문학 시인들의 시는 김한중 시인의 시 호박입니다. 호박, 김한중. 호박 한 덩이 대청마루에 침묵으로 앉아있다. 겨울 햇살 머금은 호박을 들어보니 밑둥이 물컹하다.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지랑이를 피어 올려 늦은 가을비가 되기까지 둥근 등을 밟고 살아와서 끝내 종자까지 썩은 몸. 호박을 들어 올리자 아버지의 녹아내린 창세기가 따라 올라왔다. 대청마루에 앉아 맑은 바람에 쏠려 씨앗을 쏟아내고 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 그쯤에서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쯤에서. 나태주. 그쯤에서 그대 있는 것이 좋겠다. 아니,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좋았던 마음 그대로 알록달록 안타깝기도 했던 마음들 그대로 그 자리에 세워두고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도록,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꽃밭이 되도록, 아닌 게 아니라 올봄 새롭게 봄이 와 내 발길 앞에 꽃을 피우고 간 풀들을 누군가 곱게 아름답게 잊어버린 사랑과 추억과 아쉬움의 자취인지 모르겠다.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오영미 시인의 시 장흥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흥, 오영미. 후박나무 잎새 흐드러진 길 멀리 정남진 보인다. 처녀적 따라다녔던 나팔수 고향이 장흥이랬지. 하마터면 장흥댁 될 뻔했지. 관광버스 안에서 손들며 떠나오는 샛길, 차창 밖으로 천년 팽나무 그늘, 그 아래 농부들의 망중한이 보이고 천관산을 등에 지고 지나는 길 멈춰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가 거기 서 있는 듯 하늘에 관을 쓴 산마루에 뾰족한 바위 여럿, 자꾸만 흐릿해지는 장흥 나팔수. 날 죽도록 사랑한다던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실까?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유준화 시인의 야생화라는 시입니다. 야생화, 유준화. 밤새도록 별들이 내려와 들판에서 놀다가 발자국을 남겼나 보다. 수런수런거림 나직한 노랫소리들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는데 5월 들판이 온통 야생화 밭이다. 그중 한 송이는 하늘에 있는 당신꽃이다. 당신이 보면 지상에는 내 꽃 한 송이도 피었을 것이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이극래 시인의 시 혼삼이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혼삼, 이극래. 한 걸음 밀려나면 영겁을 앞장서는 빙점에서 젖줄은 한 올의 실. 느닷없는 유성 한 점과 내 안가슴이 바뀌는 찰나 이승의 첫 선을 볼 때 터진 외마디도 지르지 못하고 그만 갈라진 땅과 하늘.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수희 잃어버린 정, 김현숙 그날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잊었지만 냉정히 돌아선 무정한 사랑 눈물을 모르겠지요. 말문이 막혀서인지 할 말을 잊었지만 다정한 그날의 뜨거운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 미소가 머물다가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하나요. 미소가 머물다가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하나요. 언덕 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모조간 소중했던 이 생각을 돌이켜 그려내 말했지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머리 두 손 잡고 두루마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하나님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 주며 님의 수신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처음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으며 네 매수신 전함만 한없이고 매본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이병헌 시인의 시 봄비 내리는 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비 내리는 밤, 이병헌. 어둠이 쏟아지다가 빗줄기와 섞여드니 누우려던 마음이 봄비에 저당 잡힌다. 깜빡거리는 기억이 직선이 되어 씻겨 내려가는 골목. 비가 내려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풋풋한 귀가 있고 멀리 달려가는 우산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면 덜 쓸쓸할 텐데 어둠을 삼키는 가로등 불빛도 어수선한 틈을 타 깜빡거리며 졸며 서로의 가슴을 두드린다. 초록을 꿈꾸는 줄기마다 스며드는 잉태의 꿈, 거친 호흡으로 나뒹구는 세상. 가슴속 씻어낸 줄기가 흥건한 골목을 배회한다. 봄비 내리는 밤에. 지금까지 많은 시인들의 시를 읽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시마다 특징이 있고 맛이 다양하기에 시를 읽으며 마음에 쌓이는 감성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읽는 건지도 모릅니다만 다양한 시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은 없더라도 시를 읽으며 그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임종보 시인의 시 누구나 가슴속에 새 하나쯤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새 하나쯤. 임종본. 민들레 홀씨 먹고 있는 참새. 황새의 사촌 황로. 바다 직바구리 한 마리. 모두가 한가한 듯 무심한 듯 인간을 바라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새 하나쯤 간직하고 푸르른 창공을 날고 있다. 그렇죠. 가슴속에 새 한 마리 품고 자유로운 그 삶을 동경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미숙 시인의 시 거룩한 회개라는 시입니다. 거룩한 회개, 장미숙.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나을까?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는 게 나을까? 오늘도 곰곰이 생각하며 무릎 꿇는다. 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인간은 누구나 작은 죄든 큰 죄든 참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나은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는 게 나은지 갑자기 문득 헛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조현곤 시인의 시 섭리의 빛이라는 시입니다. 섭리의 빛, 조현곤. 푸른 잔디 사이로 옹기종기 피어난 봄자락이 제비꽃과 민들레꽃을 뽀샤시 안고 온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손목태처럼 우러르는 소나무들도 그 이치를 알아 순응하는 계절. 악산에서 혼자 빛을 내는 꽃과 바위처럼 오롯한 존재의 위엄과 순진 무결이 보성겨 이른 아침 교회 종탑의 십자가에서부터 가없이 내리쬐는 눈부신 거룩의 빗줄기처럼
무가지보로서 찬연한 섭리를 알듯 살아있음이 은총의 경이고 기적이다. 오늘도 너를 위해 차려놓은 빛난 미래 위에 심상 깊이 헤아려 그 섭리의 감사 깃발 흔들자. 다음에 볼 시는 최간수 시인의 시인데요. 삶은 깃발이었다라는 시입니다. 삶은 깃발이었다. 최관수. 삶은 깃발이었다. 깃발로 태어나 어느 낯선 바다 한가운데 망망함에 푯대가 되어 모진 바람에 나부끼다가 깃발이었던 과거를 움켜쥐고 감각의 흔적만으로 깃발이라 서 있다. 한때 드넓은 바다에 양양한 폭우로 황색의 빛깔을 칠하고 사나운 바람에 온몸을 쉼없이 때려도 철없이 나부끼면서 광란의 춤을 추고 척척한 온몸을 부르르 떨며 얼지도 않은 바다 복판에서 밤새워 눈물만 흘렸지. 한동안 잘도 지냈지. 헐떡이는 물새가 앉았고 맨 먼저 노을을 탐했고 파도의 간지럼이 줄을 이었고 바람이 부러워했지. 이제 나는 눈이 멀어 침침하고 손발도 씻겨가고 형태만 남았다. 늙은 고깃배도 그냥 지나치며 푯대에 매달린 헌 천 조각이 지난날 깃발이었던 기억조차 잊은 지 오래되었다. 어쩌면 인생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모습에서 지나온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입니다. 지금은 누군가 고개에 들어 잘 살펴보지도 않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어쩌면 인생의 당연한 그런 이치를 이렇게 시로 다시 한번 탐닉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왠지 가슴이 울컥 감정이 복받쳐 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란입니다. 날개 듣고 오겠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보냈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최대성 시인의 시 태초의 본연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의 본연, 최대성. 안개가 산과 강을 덮고 있다. 어렴풋이 흐르는 산과 강. 산이 강을 품으면 크나큰 산이 되는 줄 알았다. 강이 산을 달리면 산은 길을 열어주는 줄 알았다. 태초의 흐름이 저러 했으리라. 산이 길을 열어 강이 흐르듯 강이 산을 휘돌아 산을 어르듯 산과 강은 하나인 채 흘렀으리라. 그렇게 산의 본연은 강이었을 것이다. 강의 뿌리는 산이었을 것이다. 태초의 어우름은 산과 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의 본연은 산과 강이었을 것이다.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홍윤표 시인의 시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한국인의 밥상, 홍윤표. 우리가 먹고 사는 한국인의 전통적 밥상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만남이요 딸과 어머니의 만남이다. 지리산이나 아미산 명산에 지배하는 농산물 귀한 농산물이며 농약 없이 자란 유기농 농산물이다. 전통 밥상을 늘 차리다 보면 눈물이 솟는다. 고부살이에 정이 붙는 고부의 정, 수년이 흘려 차려온 정 많은 밥상. 한설인 한국인의 밥상이요 한설인 눈물의 밥상이다.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이흥우 시인의 시조 꽃잎 지는 날입니다. 꽃잎 지는 날, 이흥우. 소쩍새 울먹인 밤 설잠잔 눈시울은 둥짙은 내 가슴에 은달빛 눈물 쌓여 꽃무덤 붉은 입술로 옷구름이 젖는다. 세월에 지는 꽃잎 바람 탓 아니하듯 별똥별 아름답게 한 줄기 뭉친 빛은 눈썹달 농익은 봄밤 등불되어 떨군다. 햇빛이 잠들어서 숨죽인 명지바람, 꽃잎에 머문 자리 목을 뺀 기다림은 감자밭 연줄에 매단 숱한 인연 달았다. 이흥우 시인님은 시조시인이시면서 들쌤이라는 아호를 쓰십니다. 충남 부여 출생이시고요. 시조를 참 맛있게 잘 쓰시는 그런 시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시 소개에 이어서 수필가들의 작품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과 내용 일부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은 워낙 길어서 한 번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수필가님의 작품은 김용순 수필가의 어머니의 품 광덕산이라는 수필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품 광덕산, 김용순. 40여 년 전 광덕사를 처음 찾은 나를 매료시킨 것은 산협을 흐르는 맑은 물이었다. 산골짜기를 지나 이끼 낀 돌 사이를 도랑도랑 흐르다가 봄볕에 윤슬로 화답하는 계곡은 유정물이었다.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내 고향 박달재 계곡처럼 정겨웠다. 광덕은 남편이 주고 간 선물이다. 40여 년 전 남편의 전근으로 낯선 땅 천안에 이사하면서 광덕산 계곡을 자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과 어울려 삼겹살에 소주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된 철렵을 하게 되었다. 새하얀 꽃이 가지마다 조박조박 피어 마치 흰 강아지 꼬리처럼 사랑스러운 조팝나무 꽃무리 옆에 돗자리를 폈다.
꽃 향기를 음미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소팝 나무 꽃가지 아래로 윤기 자르르한 영화자 새싹들이 소복소복 올라온 게 아닌가. 한 입 뜯으니 하얀 유액에 솟아올랐다. 어려서 뜯어먹던 산나물 영화자가 분명했다. 어머니는 영화자를 매너지 싹이라고 하셨다. 맛이 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산나물 중에 어머니가 제일로 좋아하시던 매너지 싹. 딸만 내리 5을 낳은 종갓집 외며느리는 언제나 근심이 엷은 그늘을 지니고 사셨다. 그러한 어머니께서 어느 봄날 나의 나물 다래끼를 뒤적이더니 어여도 이게 있구나 하시며 잠깐 일지언정 환히 웃으시는 게 아닌가. 매너지 싹은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자주 뜯으시던 나물이었나 보다. 어머니의 환한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어린 나는 틈만 나면 매너지 싹을 찾아 계곡을 뒤졌다. 매너지 싹은 양지 바른 곳이나 높은 산등성이보다는 그늘진 깊은 곳에서 뜯을 수 있었다. 애기똥 풀줄기에선 애기똥 같은 진액이 흐르듯 매너지 싹 줄기를 뚝 꺾으면 젖빈 유액이 솟는다. 어쩌다 군락지를 만나 정신이 없이 뜯고 나면 손이고 앞서피고 온통 하얀 요즙으로 얼룩져 있었다. 광덕산에서 아마 어머니의 그런 추억을 생각해 본 수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편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정 수필가님의 꽃 이야기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디선가 얻어다 심은 꽃모종은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심었었는데 한 해 동안 몸집을 벌리더니 금년 봄엔 하얀 꽃을 엄청나게 피웠다. 샤스타 데이지가 꽃을 피운 것이다. 대문 옆 화단을 가득 채울 만큼 화사하게 핀 데이지를 보고 있으면 이 집이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고향집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사실 샤스타 데이지는 내가 무척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다. 이 꽃을 보고 싶어서 2월 즈음에 꽃씨를 사다가 모종을 만들었는데 발화가 잘 되어 수백 개의 모종이 만들어졌다. 갑자기 이 많은 꽃을 심을 데가 없어서 주차장으로 쓰는 바깥 흙 마당의 한쪽 편에 샤스타 데이지 꽃밭을 만들었다. 이 꽃이 다 피게 되면 아마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아내는 봄이 오자 꽃밭 만들기에 열중이다. 꽃잔디를 2판이나 사오고 마가렛도 20개나 사왔다. 지난해 씨가 떨어져 싹트는 분꽃과 코스모스, 봉선화, 금계국 모종도 열심히 이리저리 옮기고 씨 떨어진 곳에서 소복이 돋아나는 메리골드의 모종도 제자리를 찾아 주었다. 하수구 주변에는 풀을 뽑고 붓꽃을 가지런히 심고 마당가에 만들어 놓은 화단에 채송화와 천인국을 심었다. 화단 울타리 앞에 지난달 옮겨 심어 놓은 캐모마일에서는 벌써 하얀 꽃이 피어 향기를 풍긴다. 아내는 금년 안에 이 집 안팎을 온통 꽃밭으로 만들 심산인 모양이다. 네, 우리 조효정 수필가님은 아마 꽃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집 안팎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가꾸는 그 모습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도 하네요. 오늘도 시를 읽는 시간으로 이 시간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가끔 수필도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수필가의 이름과 작품 제목 그리고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늙어가는 걸 주름살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노인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연구한 일본 최고의 노인학자 와다 히데키 교수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보다 감정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늙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진다. 눈물이 메말라간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한다.
표정이 어둡고 공격적이며 사나워진다,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중에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도 공감력과 감성이 뛰어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빨리 늙고 싶지 않으면, 우아하고 곱게 나이 들고 싶다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놀라워하고 더 많이 즐거워야 합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최진희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길목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야 했나요? 떠나가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아위어가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난 모르게 가슴 아파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한 번쯤 다시 만나 생각해봐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